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겠죠. 컴퓨터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단 세팅이 끝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조립을 하거나 운영체제를 설치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은 컴퓨터라는 용어보다 PC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PC는 퍼스널 컴퓨터의 약자인데 그냥 개인용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일단 처음은 입력하는 장치부터 시작해보죠. PC 앞에 앉으면 우리는 이 PC를 작동시키기 위해 뭔가를 입력하게 합니다. 명령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키보드와 그리고 마우스입니다. 그러니 이 도구들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야겠죠. 별다른 도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목장갑 끼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 키보드에서도 각 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 가장 일반적인 용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ESC라고 그런 키가 있습니다. escape 키의 약자로 주로 어떤 작업을 하던 중에 이런 식으로 취소하거나 혹은 어떤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 옆으로 영문자 F와 숫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펑션 키, 우리말로는 기능키라고 하는데 보통은 특정 기능들을 할당해 놓아서 단축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용도로는 이 F1 키는 보통 도움말을 불러오는데 사용이 되고요. 여기 이 F10 키는 메뉴를 활성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그 옆으로 프린트 스크린, 스크롤 락, 포즈 키가 있는데 지금처럼 그림으로 보이는 윈도우 같은 거 말고 예전에 텍스트만 보이던 도스 시절에 유용하게 쓰이던 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이 스크롤 되는 경우에 포즈 키를 눌러주면 정지하게 되죠. 다시 스페이스를 키를 누르면 작동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여기 있는 프린트 스크린 키 정도만 화면을 캡처할 때 사용됩니다. 캡처는 화면을 그림 파일로 저장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밑으로는 숫자 키와 영문 알파벳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는 자판이 있습니다. 영문 기준으로 QWERTY라고 되어 있어서 쿼티 자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배열에도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요즘 보통 영문은 이렇게 쿼티 자판 그리고 한글은 이벌식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우선 탭키입니다. 글자를 입력할 때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8칸 정도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기능인데 보시다시피 그림으로 나오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탭키를 누를 때마다 포커싱이 이동합니다. 여기 지금 포커싱이 여기 검색창으로 갔죠. 다시 누르면은 여기 프로필로 갔고요. 여기 홈 버튼으로 갔고 밑에 라이브러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포커싱이 이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캡스락 키입니다. 여기 지금 영문으로 안 써 있어서 그런데 보통은 써 있는 경우가 많고요. 캐피탈 락의 약자로 말 그대로 영문에서 대문자로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디폴트 값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소문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캡스락 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한글 기준으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겠죠. 자, 다음은 Shift 키입니다. 여기 지금 Shift 키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또 역시나 안 적혀 있네요. 자판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줄로 적힌 키들이 있고 앞뒤로 적힌 키들이 있습니다. 이 Shift 키를 없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은 줄 밑에 있는 것들이 표시가 되고 양옆으로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문자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요. Shift 키를 누르면 윗줄에 있는 것과 그 뒤쪽에 있는 기호들이 입력이 됩니다. 캡슐 키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대문자가 입력이 되다가 Shift 키를 누르면 소문자가 입력이 되고요. 캡슐 키를 해제한 다음에는 소문자가 입력이 되다가 Shift 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이 Shift 키는 통상은 밑에 있는 컨트롤 키와 Alt 키와 더불어서 양쪽에 배치하고 있어서 양손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Alt 키는 키의 조합으로 사용되고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조합이 너무나 다양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냥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측으로 윈도우 키가 있는데요. 이 윈도우 키는 시작 메뉴를 불러온 역할을 합니다. 지금 시작 메뉴가 불려왔죠.
그 외에도 이 윈도우 키와 자판에 있는 키하고 조합으로 해서 여러가지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윈도우 키와 이 키를 누르면 탐색기가 작동하기도 하고요. 그 옆으로는 지금 Alt 키가 보이고 있는데, 그 옆에 한자 키가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키 숫자에 따라 가지고 101키, 103키, 106키 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배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그 옆에 스페이스 키가 있고요. 스페이스 키는 한 칸씩 건너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옆에 지금 Alt 키하고 한양 전환 키가 지금 겸용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는 키도 있고요. 한양 전환은 말 그대로 한글과 영문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옆에 펑션 키라고 있는데, 이 펑션 키는 뭐냐 그러면은 없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없는 키보드 있는데, 이 펑션을 누르면은 이 펑션 키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들 있죠. 예를 들면은 펑션 키에서 계산기, 이렇게 계산기가 작동하는 그런 단축키로 사용됩니다. 여기 지금 음원을 사용할 때 음악을 멈추거나 빨리 감기 하거나 그런 키들도 있고요. 음량을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런 키들도 있죠. 우측으로 넘어오면 상단에 있는 게 백스페이스 키입니다. 이 백스페이스 키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하나씩 지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와 반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밑으로 엔터 키가 있는데, 이 엔터 키는 가장 많이 쓰이는 키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리턴 키라는 이름도 같이 쓰였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엔터 키라고 이름 지어지고요. 뭔가를 입력한 후에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명령어가 입력이 됩니다. 또는 문서 창에서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 옆에 메뉴 키가 보이는데, 이 메뉴 키는 눌러보면 마우스 우클릭을 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인서트 키, 딜리트 키, 홈과 엔드,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입니다. 자, 인서트 키는 뭐냐 그러면은 중간에 가서 입력을 할 때 보통은 입력을 하면 이렇게 뒤로 밀리죠. 하지만 인서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면 지우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딜리트 키는 말 그대로 지우는 역할을 하고요. 페이지업과 페이지 다운은 말 그대로 페이지가 내려가거나 페이지가 올라가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키보드들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는 도스처럼 문자 위주의 운영체제에서 만들어졌다가 지금 윈도우 같은 그래픽 운영체제로 넘어오면서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쓰임새가 없는 그런 키들도 좀 생겨나게 되었죠. 자, 그 옆에 숫자 키들이 있습니다. 상단에도 숫자가 있는데, 여기 왜 있냐 그러면은 나중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몰려있는 것들은 익숙해지면 타이핑이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맨 위에 넘버락키라고 있는데요. 이 넘버락이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되고, 인서트는 지우고요. 넘버락이 해제되면 여기 나와 있는 홈과 페이지 다운, 화살표 키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서트, 딜리트,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엔터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키보드 따라 가지고 위쪽에 램프가 있어 가지고 이 캡슐 키와 넘버 키 같은 것들이 눌려 있는지 안 눌려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봤고요. 다음에는 마우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